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는 게 정말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해. 다 포기한 것 같아. 심지어 찍은 사람들도 이제 기대가 없어. 윤석열 하는 걸 보면은 진짜 MB 때랑 똑같죠. 그 MB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짓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MB 때는 눈치라도 보고 속도라도 조절했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냥 MB의 3배속으로 올리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 당선된 지 3, 4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예요.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 취임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막상 정말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이제 취임한 이후에는 진짜 어떤 혼란이 올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거의 감당이 안 되는 혼란이 매일같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사실상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윤석열이 하루 한 삼시세끼 뭘 먹는지 뭐 걔랑 뭘 하는지까지 다 일일이 동종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윤석열이 막상 정말 집권을 했을 때 과연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언론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 한번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끝내고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들었던 그 2030 남자들의 이 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선택한 이 세대에게 사실 우리는 설득시키지 못했고 이해도 시키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 세대는 윤석열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죽을 만큼 힘들고 차별받는 시대였는가, 패미 때문에 죽고 같은 지옥이었는가를, 그래서 자기들은 윤석열을 찍어서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다음의 선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윤석열이나 인수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아우 잘해 속으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이 지난 70년의 흑역사를 국진당은 하루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만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로 후퇴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의와 양당제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부활했거든요. 그리고 언론을 자기 손에 넣고 검찰권을 손에 넣어서 끊임없이 부활했어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이 70년 역사의 이 반민족 친일 세력들, 이 부패 세력들, 이 세력들의 민낯이 그냥 올곧이 드러나는 이 세대, 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국진당이 기사회생을 못하게 저는 하는 것도 윤석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 같아. 쟤네들 막는다고 막힐 애들이 아니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국진당이 뭘 하든 윤석열이 뭘 하든 국진당을 지지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윤석열을 지지한 이 2030 남자들은요.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국진당을 찍을 세력들이에요. 이재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윤석열을 찍은 거잖아요. 왜?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혁신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세대의 지형이 60대 이상이 우리 유권자의 30%를 차지해요.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국진당 찍을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이분들은 지선에도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국진당은 엄청난 우군을 얻은 거예요. 결국 지금 민주당은 자기 혁신과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제는 계속 선거에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길 일이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돌아선 2030 남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그쪽으로 돌아서 있는 그 여성들의 20대부터의 50대의 지지자들을 다 끌어 모아야 민주당도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은 보시면은 지지자들하고 민주당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이낙연이 딱 당대표가 되고 난다부터 지지자와 민주당이 완전히 갈라졌거든요. 지지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민주당은 듣질 않아.
어떤 사람이 잡혀가고 고발당하고 뭐 구속당하고 뭘 해도 반응이 없어. 다 모른 척이에요. 산업부 압수수색해도 댓글을 안 해. 심지어 그냥 하나 두 개 논평 정도 큰 사건이나 논평을 하는데 하나하나 논평을 해요. 저쪽은 계속해서 프레임 싸움을 걸고 계속해서 악독한 독서를 쏟아내는데 하나만한 얘기를 하면서 선미 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점점 종이호랑이처럼 마치 페이퍼맨처럼 돼가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언어에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형식적 정치를 하는 정당이 된 거야. 그러면서 막상 자기들을 지지하는 그 핵심의 세력을 친문이네 북문이네 어쩌면서 밀어내버리고 이걸 이낙연 패거리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살 길은 그 지지자와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의원들의 의견이 합쳐야 돼요. 지지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사람들로 민주당을 치워놓고 이 개혁 법안을 밀어넣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이 양당제와 지역구도 사이에서 져도 이기는 거고 이겨도 지는 거거든요. 지금 10몇만 명이 민주당에 입당했잖아요.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에 전 2030 여성들이 결국은 진짜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지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지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민주당은 뭐 원내대표 하나 바뀐다고 뭐 하나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 정당의 구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지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 당원당규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민주당의 수박밭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내가 수박 밑에 줄을 서면 내가 파란색 배지를 달고 공천을 받을 수가 있거든. 내가 지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트위터에 글 하나 안 써도 내가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어차피 단독 공천이기 때문에 경쟁도 안 하잖아요. 패미들 보세요.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 보세요. 다 단독 공천이에요. 단수 공천이에요. 자기 계파에 잘만 보이면 되는 거야. 왜? 계파 분배해서 꽂아주니까. 그러니까는 그 초선 오적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데도 전해철이나 김진표가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니까 계속 장관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왜? 분배를 받으니까. 자기들 배석대로. 똥파리에 힘을 얻고 있는 이낙연과 박광훈이나 저 윤영찬이나 저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는 건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쟤네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저 초선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왜 있냐. 저렇게 고개를 숙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하고는 완전히 괴리된 정당이 돼버린 거거든. 저 개파 정책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바꾸려고 하면서 이 수박밭을 만드는 데 일조한 대형 유튜버들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장사 속도 이 너무 사실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지금 지지자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돼요. 윤호중 같은 애 맨날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죠.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사과한 적도 없어요, 윤호중은. 이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쳐내야 돼요. 전해철이나 김진표나 이런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국진당한테 표를 주는 한에도 그 지지자들이 쳐내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쟤네들이 무서워한다니까요. 내가 뭘 해도 파란 옷만 입으면 그래도 어떻게 국진당을 찍어하면서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개파 정치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도 도와주지 않는 웃긴 짓을 해버린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자들은 저런 수박들을 견제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견제할 힘을 그 지지자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지지자들을 등한시하면서 저쪽과 이렇게 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수박들을 단호하게 쳐내겠다라고 하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다는 못 쳐내도 상징적으로 한두 명, 예를 똥파리 수장들, 뭐 박강훈이나 이낙연이 이런 사람들을 쳐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거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쟤네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쟤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잖아. 중도층 하면서
지금 이번에 우리 개혁 통과하면 우리 선거에 진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쟤는 한 번도 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시간 데끼고 넘어가서 사람들을 선거의 노예를 만들고, 그러고 나면 또 선거에 졌으니까 우리 개혁 못한다라고 하는 게 같거든요. 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을 왜 우리가 뽑아줘서 저 사람들을 수박밭을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개장 열심히 바꿔와서 수박밭이 된 거잖아요. 개혁을 하지 않는다? 윤호중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윤호중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 박범계 같은 인간들, 뭐 윤회나 이런 인간들, 해당 행위하고 지지자를 배반하고, 말로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른 인간들은 상징적으로 쳐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뽐때를 보여줘야 쟤네들이 저렇게 안 해요. 선거 전에 누구 선거 좀 돕고 유튜브 좀 나와서 이미지 관리하면은 자기가 뭐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을 바보로 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 혹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수박밭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은 나 몰라라 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약속한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약속했죠. 윤석열 취임 전에 하겠다고. 하는 거 보라고요. 안 하면 표를 주지 않겠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했어? 왜 안 했어? 위에 설명이라도 하고 사과라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지자한테 설명하고 해하고 가지. 그냥 그래 너네는 표만 주는 애들이야. 그래 잠깐 뭐 사람들 목소리 크면은 잠깐 숨 죽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시간 끌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 끌고 하겠다면서 시간 끌면서 단 하나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작년에 송영길 같은 경우는 언론 개혁은 통과시키겠다고 했어. 언론 개혁은 다른 건 못해도 안 했잖아요. 다 선거를 핑계로 안 했거든요. 선거하면 진다고. 개혁하면 선거를 진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표를 줍니까? 이거 너무 모순이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나서 왜 우리는 수박밭을 뽑았지? 왜 저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듣지? 왜 우리를 배신하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수박밭을 만든 건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이제는 그런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저 인간들이 단수공천을 받고 저 개파 정치를 줄을 서서 파란 옷만 입으면 무조건 찍어주는 이런 식의 이 악순환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지지자들이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고 민주당의 이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열린공감이나 뭐 시민단체나 수많은 뉴스타파나 유튜버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홍보하고 단독을 터뜨리고 득종을 터뜨려도 민주당이 개무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굴된 특종이나 진실들이 다 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프레임은 잡혀가는 거고 민주당은 누가 당하고 고발당하고 아파해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게 무슨 이런 개같은 정당이 있어요. 끝내야 돼요. 이 악순환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끝내줘야 돼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전해철이나 김진표를 끝내지 않음으로써 끝내지 않고 쟤네들을 계속 기사회생 시킴으로써 똥파리들 커지고 똥파리들이 이번 대선에 무슨 영향을 끼쳤냐고요. 다 윤석열한테 가다 찍었잖아요. 민주당 경선 다 망쳐놨잖아요. 결국은 저런 의원 한두 명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진영이 잃어버린 표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은 손해예요. 차라리 저 인간들은 찍어내고 그냥 국진당한테 오히려 그 지역구를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철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잔인할 만큼의 이 성찰이 저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민주당 좋아. 민주당만 찍어줘야 돼. 지금 저는 지선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렇게 거듭날 때 무엇을 바꿀 것이냐. 그리고 지지자들은 선거가 나올 때 누구를 쳐낼 것인가. 본보기로 누구를 보여줄 것인가.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지지자들의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선거 이기는 거 지금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민주당보다 민주당을 더 걱정해 주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 망가졌잖아요. 수박만.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